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암석에 대해서 할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광물 했었죠? 이제 광물이 모여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암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암석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 이 암석의 종류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뭐, 화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 그 다음에 변성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요, 이때 암석을 이렇게 어떤 애는 화성암이라고 부르고 어떤 애는 퇴적암이라고 부르고 어떤 애는 변성암으로 부르는 이유가 뭐냐? 즉,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이 암석의 생성 원인에 따라서, 생성 원인 내지는 생성 과정에 따라서 어떤 애는 화성암이라고 부르고 어떤 애는 퇴적암이라고 부르고 어떤 애는 변성암이라고 부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요, 화성암부터 봅시다. 자, 화성암이라는 건요, 뭘 화성암이라고 부르냐면 이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딱딱하게 굳은 게 화성암이에요, 화성암. 자, 그래서 이 화성암도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화성암의 분류를 보시면요, 이 화성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 마그마의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서 나눕니다. 마그마의 냉각 속도 차이 내지는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요, 생성되는 위치 차이. 뭐 어차피 비슷한 얘기예요. 뭐냐면,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그마를요, 냉각 속도 차이로 나눠보면 뭐와 뭐로 나눠지냐면 심성암하고요, 그 다음에 화산암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심성암하고 화성암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화성암의 종류에는요, 우선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심성암. 자, 이 심성암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마그마가요,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식어서 된 암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심성암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된 암석이기 때문에 알갱이 크기가 커요. 그래서 알갱이 크기가 크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조립질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심성암에는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화강암이나 섬로암, 아니면 뭐 반려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화산암.
자, 그래서 이 화산암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제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솟아오른 거죠. 그래서 지표에서 빨리 식어서 된 암석이에요. 그래서 이 화산암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유리컵을요,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유리컵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 화산암도요, 역시 뜨거웠던 마그마가 갑자기 식기 때문에 알갱이가 어떠냐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갱이 크기가 작은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세립질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화산암에는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유문암이나 안산암, 그 다음에 현무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요거는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냐면, 이 화성암의 알갱이 크기와 색으로 화성암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색깔이 밝은 색을 띠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화성암에는 알갱이 크기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알갱이가 커요. 그래서 조립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알갱이가 작아요. 그래서 세립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 잘 기억해 하셔야 돼요. 심성암 중에서 이제 밝은 색을 띠는 애가 누구냐면 화강암이에요. 그 다음 어두운 색을 띠는 애가 누구냐면 반려암이에요. 그리고 중간 정도가 바로 누구냐면 섬록암. 자, 그 다음 화산암 중에서요, 제가 알갱이 크기가 작은 애 중에서 밝은 애가 누구냐면 유문암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애가 누구냐면 현무암이에요. 안산암은 그 중간 정도 밝기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암석이 누구였어요? 퇴적암이죠. 자, 이 퇴적암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퇴적물이, 즉 암석이나 지표가 깎여서 만들어진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진 암석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보시면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로 묻는 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떻게 되느냐, 퇴적물이 빗물이든 강물이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운반되어 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곳에 쌓이게 되겠죠. 자, 이걸 퇴적된다 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요, 쌓이다 보면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젖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사이에 다른 물질이 끼어 들어가서 굳어지죠. 그래서
딱딱해져요. 자,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퇴적물이 운반되어 오면 쌓여요. 그랬다가 쌓이다 보면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 다져지다가 굳어져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퇴적암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퇴적암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퇴적암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암석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퇴적암의 종류를 보시면요, 세 번째, 주로 이제 책에 자주 나오는 건요, 한 6가지 정도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 잘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퇴적암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뭐가 쌓여서 만들어졌는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퇴적암과 퇴적물의 종류를 서로 짝지어서 보시면, 자, 그래서 우선 퇴적암 중에 첫 번째 누가 있느냐, 여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여감은요, 뭐가 쌓여서 된 거냐면, 우선 자갈,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진흙, 이런 게 쌓여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자갈 때문에 여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도 있냐면, 삼. 자, 이 사암은요, 뭐가 쌓여서 된 거냐면, 모래가 쌓여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쉐일. 자, 이 쉐일은요, 뭐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 석회암. 자, 이 석회암은요, 뭐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석회질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져요. 즉, 뭐 조개 껍질이나 산호 껍질 가루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암염이라는 게 있어요. 암염이라는 건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소금이 바위처럼 크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희끄무레한 바위 같아요. 근데 이걸 삭삭삭삭 긁어갖고 맛을 보면요, 짜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누가 있느냐, 응회암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응회암은요, 뭐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냐면, 화산재가 쌓여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이 응회암이 발견된다라는 건 이 지역은 옛날에 화산 활동이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루고 있는 알갱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종류랑 알갱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요 퇴적암의 특징 봅시다. 이 퇴적암의 특징은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퇴적암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우선 첫 번째, 층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층리라는 건 뭐냐면,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수평 방향의 줄무늬, 이걸 층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그럼 왜 이 층리라는 게 나타나느냐?
뭐냐면요. 자, 퇴적물이 쌓일 때요. 같은 종류끼리만 쌓이는 게 아니라 쌓이다 보면 서로 다른 종류가 쌓이기도 하죠. 밑에 층은 모래, 뭐 그 위층은 자갈, 뭐 그 위층은 다시 뭐 진흙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층마다 알갱이 크기나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자면, 자, 밑에는 이렇게 큰 알갱이들이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좀 더 작은 알갱이들이 쌓여 있어요. 그 다음 그 위에는 매우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 쳐봅시다. 자, 그러면요, 요층과 요층, 요층과 요층, 이렇게 경계선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층리예요, 층리. 그래서 이 층리는 나중에 변성함의 특징할 때 한 녀석하고 헷갈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퇴적함에서는요, 또 뭐가 나타날 수가 있냐면, 화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 화석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 지질시대 때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유해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석은요, 퇴적함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어요. 화성암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왜? 화성암은 뭐가 식어서 된 거라 그랬어요? 마그마. 근데 마그마는 어때요? 엄청 뜨거워요. 그럼 거기에 살았던 생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 버리죠. 없어져요. 그래서 자국을 남길 수가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누구냐? 변성암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변성암이라는 건요, 뭘 변성암이라고 부르냐면, 원래 있던 암석이 성질이 변한 암석이에요. 이걸 변성암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왜 암석이 성질이 변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변성암의 생성 원인이 뭐냐?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원인은요, 바로 요거예요. 높은 열과 압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열과 압력이 작용해서 이루고 있는 알갱이가 재구성되는 거예요. 녹았다 다시 씻고 하면서 재구성되면서 저음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두 번째, 변성암의 종류 봅시다. 요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뭘 잘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이 변성암이 누가 변해서 된 건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변성암의 종류를 보시면요, 뭐 한 5가지 정도 돼요. 자, 됐어. 그래.
봅시다. 우선요, 원래 암석하고 얘가 변해서 만들어진 변성암, 그 다음에 이 변성암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사암 같은 경우에는요, 사암은 변성이 되면 뭐가 되느냐, 규암이 돼요. 규암. 그 다음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요, 변성이 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대리암이 돼요. 그 다음 쉐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쉐일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선은 혼펠스라는 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수렌터. 혼펠스. 자, 그래서 이때요, 요 사암이나 그 다음에 석회암, 그 다음 또 쉐일이 혼펠스가 되는 과정은 바로 열에 의한 변성이에요. 열에 의한 변성. 근데요, 이 쉐일이요, 또 어떻게 되냐면 전파암이 됐다가 편암이 됐다가 편마암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열과 압력을 받아서 전파암이 됐다가 이게 또 열과 압력을 받아서 편암이 됐다가 이게 또 열과 압력을 받아서 편마암이 되기도 해요. 다음 이제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요,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뭐가 되냐면 편마암이 돼요. 자, 근데 이때 쉐일도 편마암이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화강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강암이 변성이 된 거다. 다음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녹색 편암이 됐다가 각섬암이 돼요. 그래서 녹색 편암이 됐다가 얘가 또 계속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각섬암이 됩니다. 그래서 쉐일이요, 전파암이 됐다가 그 다음에 편암이 됐다가 편마암이 됐다가 아니면 화강암이 편마암이 된다거나 현무암이 녹색 편암이나 그 다음에 각섬암이 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열과 함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원래 암석하고 그게 변하면 누가 되는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변성암의 특징. 자, 이 변성암의 특징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특징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역리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편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게 층리랑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 둘 다 줄무늬예요, 줄무늬. 자, 그래서 이 역리는 뭐냐면 변성암에 나타나는 줄무늬예요. 이걸 역리 내지는 편리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역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변성암 속에 들어있는 유색 광물, 즉 색깔이 있는 광물이 압력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늘어서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뭐냐면 요런 판때기에다가요, 판때기 사이사이에다가 이런 파란 고무차록 덩어리를 넣어둔다 쳐봅시다. 그 다음에 이걸 위아래로 눌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에 들어있던 이 파란 고무차력이 어떤 식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쭉 퍼지겠죠? 그죠?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면 눌려서 옆으로 쭉 퍼질 거예요. 그래서 요래서 나타나는 가로 줄무늬, 요걸 바로 옆리 내지는 편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옆리나 편리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압력에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나요. 자, 뭔 소리냐면 위아래를 이렇게 꼭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쭉 퍼졌죠? 그죠? 즉 압력의 방향은 위아래인데 퍼지는 방향은 양옆이에요. 아니면 양옆에서 눌러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위아래로 퍼지겠죠? 그죠? 양옆에서 눌러주는데 퍼지는 방향은 위아래예요. 그래서 압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압력이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난다라는 건 압력의 방향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편리를 보게 되면, 옆리를 보게 되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변성함은요, 또 대체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알갱이 크기가 커요. 왜냐면 높은 열에 의해서 녹았다가 다시 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재결정 때문에 그렇더라. 재결정 작용 때문에 그렇더라.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 암석의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암석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것.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암석이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끝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이때 과정하고요, 거기 들어갈 암석이 뭔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요, 요거 과정하고 들어가는 종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요, 퇴적암이 어떻게 돼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죠. 다음, 화성암도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성암이 돼요. 그죠? 다음에
화성암이 녹거나 높은 열에 의해서 아니면 변성암이 녹거나 아니면 퇴적암이 녹으면 즉 용융되면 다시 마그마가 되죠. 근데 이 마그마가 식으면 또 뭐가 돼요? 화성암이 돼요. 화성암. 그 다음 변성암이 깎이거나 풍화 침식당하거나 풍화 침식당하거나 아니면 이 화성암이 풍화 침식당하거나 그 다음 퇴적암이 풍화 침식당하면 어떻게 돼요? 깎이면 가루가 돼요. 즉 퇴적물이 되죠. 그 다음 이 퇴적물이 다시 쌓이고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퇴적암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빙글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과정 묻는 거 내지는 안에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갈 종류 묻는 거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